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7일 밤 11시 10분입니다. 미국 상원은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기에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교수입니다. 이분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한국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빅터 차. 한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될 뻔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의 백악관 안보 보좌관실에 있었습니다. NSC 국가안보 회의에서 이 동부아시아를 담당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책을 아주 두툼한 불가능한 The Impossible State라는 아주 북한을 다룬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북한이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과거의 협상 전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를 가해서 북한의 이런 협상 태도를 바꿔놓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나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아닌 제재 완화 한 가지였다. 그만큼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 따라서 제재가 핵심적인 지렛대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 등은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상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도와줘야 하는데 상원이 계속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김정은을 압박해야 비핵화를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왔다. 그리고 협상 중에도 숨겨진 미사일 기지들을 전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지 않고 오바마식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하면은 핵무기만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북 제재 강화론자입니다. 그러면서 CSI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관하는 최소 20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갖고 있다. 미북 협상에서 북한은 이를 전혀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돌아간다면은 북한의 핵 확산 위협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다른데 판다. 특히 이란 같은데 중동에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2007년에 북한은 시리아에 겁도 없이 시리아에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에게 들켜가지고 폭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강권짓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뜻이죠. 빅터 차와 같이 나온 미 국방부 아태 안보 차관보를 지냈던 켈리 맥사맨 미국 진보센터 부회장은 단계적 비핵화 접근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 동결 등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했다가 북한이 또
약속을 어기면은 제재 완화도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이런 방식도 한번 머리를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차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즉 한국과 중국이 미국을 향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즉 협상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들이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찾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불평을 잔뜩 늘어놓다가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미국의 불만에 일단 동조를 한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수를 딱 보는 거죠. 한국에 미국 사람 만나면은 처음에는 북한 욕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미국 들어. 그렇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게 빅터 차의 충고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나라 두 체제, 즉 연방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게 참 골치 아픈 전망을 하네요. 한반도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합병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는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어요.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까지 민주화시키는 이것이 한국 헌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걸 일국 이체제의 연방제로 가져가겠다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 가끔 했어요.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야기했는데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의 1조, 3조 모조리 위반하는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 위반적 발언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터 차가 보기에는 연방제, 문재인의 목표는 연방제다. 양쪽이 경제적으로 연결시켜 놓고 정치체제는 별도로 가져간다. 그 불가능하죠. 경제제도가 다른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강도와 선량한 사람이 한 방에서 같이 살자는 건데 이게 됩니까? 그렇게 걸쳐놓고 공산화하자는 게 북한 전략 아닙니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빅터 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빅터 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해가지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해가지고 남북 간에 어떻게 하면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것을 연방제 통일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는 어긋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충고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국제적 금융기관들은 없을 것인 만큼
인권에 대해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대가로 약속한 카지노나 콘도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다. 그러면서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직책인 북한 인권 특사를 빨리 지명해야 한다라고 상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빅터 차가 역시 사물을 깊게 봅니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폐쇄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거기 투자하겠느냐는 거죠.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있느냐. 3대 세습 체제가 있는 한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세계에서 없다. 없다. 노예 노동 아니냐. 봉급을 노동자들한테 직접 줄 수가 없고 당에서 다 떼먹어 버리는데 그런 노예 노동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공장 돌릴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유럽에서는 나치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포로나 유대인들을 사용해가지고 공장을 돌렸던 그 기업인들을 규탄하고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판인데 똑같은 노예 노동을 하는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되는 물건을 과연 팔 수 있느냐? 팔 수 없죠. 노예 노동에 의한 제품 생산은 불법이고 그 제품을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들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부드럽게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한 북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어긋나니까 그게 속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냉소적인지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빅터 차 이분 원래 친한파였습니다. 친한파입니다. 또 한국과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한국 2세입니다. 2세. 그런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 속지 말라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